오늘 로버트 울프 교수님의 초청 강의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김일영 교수 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마이오케어 협찬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의 핵심이자인 식이필수 아미노산과 근육 및 대사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교수님은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를 수료하셨고 알칸소 주립 의과대학의 울프 교수님 분야에서 박사후 과정과 조교수로 계시면서 다양한 건강 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영양 중재, 특히 식이 단백질 및 필수 아미노산의 중재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가천의대 의학과 분자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며 2021년 마이오케어 법인을 설립하셨고 현재 마이오케어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근육 및 대사에 대한 운동 효능 최적화, 식이 필수 아미노산의 역할입니다. 예, 오늘은 그 운동과 또 운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부스터로서의 필수 아미노산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그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래전부터 사실상 운동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그 오래전에 했던 말이 운동을 적당히 하게 되면 건강해지고 또한 잘 디벨롭되고 그리고 에이징이 천천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병에 잘 걸릴 수 있으며 또 그로스의 디펙트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에이징이 빨리 일어난다고 했던 오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지금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엑시옴 이런 선인들의 어떤 그런 현명한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지컬 인액티비티 주로 이제 많이 앉아 있죠. 많이 앉아서 우리의 이제 건강을 해치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적어도 40개 이상의 그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알면서도 저희들은 사실 지금도 많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sitting too much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걸 보냐면 많은 기초의학자들이 운동을 안 해도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고도 인듀런스를 증가시키고 트라이애슬론에 우승할 수 있고, 운동을 하지 않고도 약물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뭐 격도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too good to be true, 사실상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우리 몸의 변화는 싱글 몰레큘의 타겟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절한 엑서사이즈와 그리고 프로퍼 뉴트리션을 컴바인했을 때 가장 건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연구이기도 한데 이건 휴먼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을 휴먼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사정상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저희 이제 실험실에서 박상희 교수와 더불어서 휴먼 연구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박상희 교수가 이제 제가 박사 과정 때 석사 과정으로 도와서 이렇게 정말 적은 어떤 연구비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 중에 시팅을 앉은 시간이 너무 길면 우리가 보통 가지는 운동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에 나타나는 하이팻 챌린지를 했을 때 그 TG 에리언 커브가 혈중에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에서 운동을 한 경우랑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전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피지컬 액티비티가 너무 낮게 되면 운동을 하나 안 하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피지컬 액티비티 걷거나 아니면은 그런 일반적인 피지컬 액티비티를 잘 할 때 운동 효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한 첫 번째 보고는 제레미 모리스라는 분이 1953년 다음과 같은 버스 기사와 그리고 안내원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보고 처음으로 이제 그 효과를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에서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주로 이제 컨덕터는 조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드라이버는 주로 앉아 있거든요.
이 경우에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드라이버에서 높다는 것이죠. 운동은 보신 바와 같이 싱글 올건이나 싱글 몰레큘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올건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헬스 이펙트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운동은 크게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그리고 리지스턴스 타입 엑서사이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세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와 같은 두 가지 큰 형태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어댑테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인듀런스 타입 엑서사이즈는 마이토콘드리아 양을 증가시키고 또 그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인듀런스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근단백질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근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근력을 증가시키고 근육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인터피어 한다는 겁니다. 간섭 효과가 있어서 서로의 좋은 어떤 장점들을 동시에 발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운동 생리학의 오래된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뭐 메커니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간섭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리 프로틴 이센셜 아미노시드는 균형을 이룰 때 이와 같은 인터피어런스 이펙트를 오버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필수아미노산은 기본적으로 울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그널로서 작용합니다. mTOR1 컴플렉스를 액티베이트 시키고요. 동시에 모든 프로테인의 빌딩 블록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에서는 수축성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을 모두 합성시키는 그런 시그널이며 빌딩 블록입니다. 휴먼 연구에서 울피 교수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하셨는데요. 아미노산의 인퓨전 레이트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도스 디펜던트하게 근육 단백질, 그중에 특히 전체 단백질과 마이오피브릴 프로테인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프로테인이 도스 디펜던트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근육의 합성이 증가하는데요. 그 핵심 인자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나 루신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이 하지 않다는 것은 롱텀 이펙트 스타디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웨이 프로테인보다 필수 아미노산, 적절하게 최적 배합된 필수 아미노산 이거 프로파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커니즘 스타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밸런스드 이센셜 아미노시드를 섭취했을 때 during exercise, 즉 저항성 운동 또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그리고 사코피니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기본 컨셉은 그렇습니다.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력이 증가하는데 인듀런스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을 적절히 배합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증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량도 증가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하고 근력도 효과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 컴바인드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mTOR의 액티베이션이 증가했고 그리고 근육량을 줄이는 마이오스테틴의 발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또 발견한 것은 근육량으로 노멀리제이션 했을 때, 즉 근육량 대비 근력을 봐도 여전히 근력이 증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근육 세포 자체가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고 인트린직 팩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싱글셀 파이버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했더니 기대와 다르게 칼슘 디펜던트하게 근력은 증가했지만 실제 근육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트린직 팩터가 아니라 익스트린직 팩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뉴로머스큘러 정션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아세틸콜린 리셉터랑 머스크 팩터가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했고요. 더불어서 맥시멀 캐링 커패시티, 근력과 그립 스트렝스가 시그니피컨트하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만 섭취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듀런스가 유의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이 컴바인드
지향성 운동과 필수아미노산을 같이 섭취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인듀런스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고요. 이는 스테이블라이즈 스톱 레이블링 스타디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이 유의하게 많이 합성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가 DRP1이라는 마이토콘드리아 퓨전 그리고 호파1이라는 퓨전에 관련된 팩트들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고 특히 퓨전에 관련되는 DRP1 낙다운 스타디를 수행해서 이것이 그 필수아미노산의 섭취에서 증가되고 또한 그 증가에 mTOR 배수가 관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 맥시멀 악신 컨섬션 레이트,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산화 능력을 증가시키고 또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DRP1이 이 필수아미노산에 의해서 더 증가하고 액티베이션 되고 이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세포 수준에서도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근육의 변화가 인슐린 센시티비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이플인슐리니믹 유글라이스믹 클램프를 마우스에서 실시를 해서 보니 그 전에 베이절 스테이트 때 운동이나 EAA 플러스 저항성 운동을 했을 때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고요. 이는 특히나 운동과 EA를 같이 섭취했을 때 헤파릭 글루코스 프로덕션 레이트가 그냥 간에서 당이 만드는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으며 근육으로 들어가는 글루코스의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크게 증가한다는 어떤 경향성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스타디는 반대 개념입니다. 프리 이센셜 아미노시드를 인듀런스 트레이닝 때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듀런스만 증가할까? 아니면 근력도 좋아질까? 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근력도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인듀런스도 증가하고 더군다나 인슐린 센시티비티도 홀바디에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코피니아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동물에서 그리고 이제 곧 장중 박사가 지금 UAMS에 나가 있는데요. 휴먼 스타디를 UMS와 또한 한국에서도 수행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력은 아마도 근육 단백질의 적절한 턴오버 합성과 분해가 원활하게 일어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코피니아 관련된 이게 질병 코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질병에 대한 효과적 약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이클 라이프, 아미노코 라이프가 만약에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first effective drug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사코피니아가 있는 경우에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을 때 에나발릭 리지스턴스, 즉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해도 그 단백질 합성 속도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그런 에나발릭 리지스턴스, 동화장성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동화장성은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주간 저항성 운동 트레이닝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근육이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어떤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선 동물에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그 마차 끌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량을 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 마차를 끕니다. 그러면 근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 그룹은 트레이닝 후에 근육량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지만 올드 그룹에서는 전혀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2주 동안의 단백질 합성 속도를 봤더니 그 합성 속도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근력은 약간 증가했습니다만 여전히 영 그룹에 비해서 근력의 증가량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를 유전자 수준에서 확인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영 그룹에서는 운동 효과가 있는 마우스와 있는 마우스 없는 마우스 간의 유전자 발현의 형태가 유의하게 차이 나는 것을 봤는데 올드 그룹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색깔 차이가 크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센셜 아미노시드를 처치를 했더니 근력의 증가가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앞으로 UAMS와 한국에서 휴먼 스타디에서 증명해 볼 생각이고 또한 더불어서 언더라잉 메커니즘을 지금 김정민 학생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덱사메타손에 따른 근육 애트로피를 이센셜 아미노시드를 통해서 그리고 저항성 운동을 컴바인했을 때 그리고 캔서에서 그리고
과당을 섭취해서 생겨난 인슐린 저항성에서 관련되는 문제점들이 이센셜 아미노시드 또는 이센셜 아미노시드 플러스 저항성 운동 또는 운동을 통해서 개선된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캔서의 경우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메타볼릭 플럭스가 이 컨트롤에 비해서 캔서에서 유의하게 변하고 엑서사이즈랑 EAA를 같이 섭취했을 때 그게 정상으로 돌아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니 서저리 후에 이센셜 아미노시드를 적절히 섭취했을 때 회복이 빠르다는 거 이거 맛있는 말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수행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가 수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래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아니 프렌드 교수님 그 당시 이제 펠로우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베드레스 28일 동안 나사에서 펀딩을 받아서 28일 동안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근위축을 억제하는 어떤 메커니즘 그거로서 필수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배합해서 섭취시켰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량의 변화는 오히려 포지티브하게 증가되어 있고 침상 안정구는 감소됐죠. 여기다 코티졸까지 투여를 했더니 훨씬 더 감소합니다. 근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억제해서 근력의 악화도 어느 정도 예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컴스에서 그 플래너리 렉처를 하시고 저희들과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이어트리 이센셜 아미노시드 물론 모든 필수 아미노산에 다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배합과 적절한 용량을 섭취했을 때 효과적인 안전한 머슬 부스터가 되지 않겠나. 이거는 단독으로도 역할을 하고 또한 운동을 같이 했을 때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매일 운동하고 매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패솔로지컬 컨디션 모델에서 수행을 봤을 때 0그룹이나 올드 그룹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이것은 메타볼릭 헬스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적어도 저희는 동물 실험에서 그리고 여러 휴먼 실험에서도 이제 올프 교수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실험실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올프 교수님과 같이 실험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내용이지만 열심히 들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